자, 5부. 지금 새해 들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한국 정치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 10명 중에 7명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동아일보 리서치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개헌이 필요하냐 물으면 국민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개헌이 되느냐? 개헌은 정권이 칼자루를 쥐고 이렇게 하겠다고 밀어붙여야 개헌이 됩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이 민주당 쪽, 현재 여당 쪽에 있던 사람들이 야당일 때 개헌을 하자고 했고, 거기에는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개헌에 동참을 했고, 또 정권 재창출이 좀 어려워지는 지금 현 야권의 이 한국당 등의 사람들도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지만은 결국 대선을 먹을 가능성이 높았던 이 현 문재인 정권 쪽에서 개헌에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김종인 씨 등이 마지막에 개헌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대선 때 결국은 통하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구상 중에 하나가 개헌이다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그래서 한간에는 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문재인 정권이 한마디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전제로 한 개헌을 올해 밀어붙일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상당히 난무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실제 문 정권은 올해는 국가 혁신을 한다라고 하면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8월달 100일, 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라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본 다음에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정부에서 별도의 개헌안을 만들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방 분권 개헌이나 국민 기본권 강화 개헌을 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지방 분권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말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나 비리 등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지방 분권 개헌이라는 부분이 성사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방 분권 개헌을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까지를 포함한 연방제 통일로 가는 부분을 개헌안에 설거머니 집어넣고 평화협정의 정신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한간에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이제 한국당이 독자적으로 116석이라서 사실상 6월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서 개헌이 성사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연말로 활동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국회 개헌 특위가 올해 6월까지로 일단 연기를 했는데요. 6월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가 2월달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이고, 문 대통령이 별도로 12월 출범하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개헌안을 갖다가 내지 않겠나. 지난번에 무슨 광주 정신도 개헌에 담는다 이랬는데요. 결국은 개헌안이라는 것 자체는 문 정권이 지자체 선거를 끌고 가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죠. 국민의당이 지금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안철수 대표측이 지금 전당원 투표라고 했는데 75%를 얻었습니다. 이 반대파들은 투표율이 기준에 못 미친 23%밖에 안 된다 하고 안 대표에 대해서 불신을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 안철수는 이제 전당원 투표를 붙여서 신임을 받았다면서 범개혁 정당을 만들려고 할 거고, 박지원 등 반대파는 호남 의원들은 보수 야합이라고 하면서 당이 두 개로 지금 갈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9명 의원 중에 20대 19다 이런 말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안철수 주변은 한 15명밖에 안 남을 거다. 그 중에도 비례대표들은 이 마음은
이 동교동계 의원회 호남에 가 있는데 탈당하면 자격을 잃으니까 못할 뿐이다 라고 하는 자지만은 당장 탈당할 의원이 8, 9명밖에 안 될 거다.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등밖에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민의당의 잔류파를 이렇게 설득을 해서 개헌을 빙자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이 당대당 통합이나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현 정권에 유리할 거다. 그래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한간에 언급되는 것처럼 연방제 통일을 위한 개헌안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거니까 걱정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내년 같으면요, 정권 지지율을 주요 언론들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서 1월 1일자 신문에 일체히 보도를 합니다. 방송도 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동아일보 정도가요, 무슨 뭐 지자체 단체장들 관련해서 지지율 정도를 갖다가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몇 프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언론도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리얼미터 맨날 주마다 조사를 하는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1.4%가 지난주보다 내려서 68.5%로 이렇게 발표됐다 하는 내용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당별 지지율을 보니까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이 되면 어느 당을 찍겠느냐라는 질문에 통합신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는 것이 14.2%가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에 하겠다라는 것이 40.8%고 한국당이 10.1%가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정당 지지율만으로 보면 국민의당은 6.2, 바른정당은 4.8인데 이 두 개를 합치면 11%와 이 합쳐서 하나의 당이 되었을 때 14.2%라면 3.2%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지자체 선거에서 지금 이 한국당이 지방선거 때 권역별로 어떻게 될 건가 보면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42, 통합된 정당이 14.2, 한국당이 8.9, 인천 경기에서는 민주당이 44.6, 통합정당이 13.3, 한국당이 7.7, 대전 충청에서는 42.3, 통합정당이 13.5, 9.3, 한국당이, 광주 전라에서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대구 경부에서는 한국당이 23.6으로 이 지금 민주당의 25.3 다음에 2등이고 통합된 당이 15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한국당이 3등입니다. 12.7로. 그리고 강원도, 제주에서도 3등입니다. 그러니까 TK만 빼고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지면 다 2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만들어지는 지금 요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현 단계에서 바라본 이 일종의 추정치에 불과한데요. 이만큼 지금 한국당이 지지율이 형편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되었을 때 거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철수하고 유승민이 둘밖에 없지요. 그 두 사람이 합친 당의 한국당이 TK만 빼고 다 밀린다면 한국당이 과연 지금 이게 116명을 둔 정당으로서 이게 정상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됩니다. 조만간에 거기서 또 너댓 명이 더 나와서 한 120명이 될 건데 120명의 이 의원을 둔 당이 저래서는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한 칼럼에 언제까지 보수 욕만 하고 있을 것이냐, 왼쪽 가속 페달을 폭주하는데 오른쪽 브레이크 장치 없다, 보수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비상적 기능 회복에 나설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질주를 막을 데가 없다. 이 땅의 보수는 동네북이다. 이 사람이 때리고 저 사람이 발길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히히덕거린다.
보수가 부패했는지 강남 좌파 행세만 했는지 개혁하지 못했느니 현실에 안주했느니 등등 보수를 때리는 도구는 각양각색이다. 심각한 것은 이런 비판과 비아냥이 좌파 쪽뿐만 아니라 보수나 보수를 자처하는 쪽에서도 때로는 반성을 잃은 표를 달고 난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욕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 고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보수가 지금 너무 많이 맞고 부서져서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남아있는 보수 집터도 여기저기서 나눠 먹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보수에 대해서 비난, 비판만 하지 말고 한국당의 애정을 갖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자. 이러면서 두 가지 제안을 한다면서 김대중 고문입니다. 홍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선언을 하자. 또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까지 당의 전열을 정비해서 궤도에 올려놓는 데까지만 복무한다라는 선언을 해서 당내 불협화음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 사태가 잘 돼서 홍 대표가 입지가 상승이 되면 대권까지 누가 맡겠느냐. 그래서 금년 지방선거가 결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좌파에 대한 견제로서 보수를 무조건 밀어주자. 한국당의 홍준표 무조건 밀어주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전제가 있죠. 뭐가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수가요, 잘 안 된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신랄하게 스스로를 성찰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성찰을 하면요, 저도 홍 대표 밀어주겠어요. 성찰을 하고요. 첫 번째 간단한 겁니다. 뭐가 잘못했는지 한국당이 잘못된 거를 갖다가 제대로 얇은 백서라도 하나 만들어라는 거예요. 과거에 민주당처럼 2012년 대선 지고 이만큼 두꺼운 백서 만들어라 이야기 안 합니다. 얇은 30페이지짜리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는 백서를 하나 만들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앞으로 보수가 남겠는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홍 대표가 김용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제2기 혁신위를 만들고 신보수주의를 선언을 했지만은요, 한국당의 지금 좌표가 과연 보수에서 어떤 보수를 말하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보수는요, 지나치게 기득권 상류 청에 국한된 보수의 시각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의 의원들 대다수나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 대다수가 자신의 사회 경제적 기반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요, 그쪽을 위주로 정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성실한 서민들 상당수가 한국당의 지지층인데요. 그런데 한국당은 그들을 위해서는 표만 바라고 실제로 정책이나 입장들은 우리 사회의 수구 기득권을 위한 입장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홍 대표가 문 대통령에 대해서 정오와 분노가 지배하는 사회는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31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질타하면서 그러면서 기업인의 갑질 그만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홍 대표 스스로가 자신이 생각하는 신보수주의가 지나치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가까운 입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 번은 반성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되면요, 유석춘 교수의 일기 혁신위가 그야말로 홍 대표를 위해서 친박들 제거하고 거꾸로 가는 모양새를 비친 어떤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2기 혁신위가 신보수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한국당의 지금 홍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시각은 문 정권이 저렇게 막 나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스스로 무너질 거다. 그래서 홍 대표가 무너지면 대안은 우리밖에 없고 그때까지만 버티면 우리가 대권 잡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며칠 전에 서울경제신문에 홍준표 대표 제대로 하시오라는 칼럼이 실렸어요. 정치부장이요. 홍 대표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의 존재감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다. 보수정당 거함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라앉는다. 문정권 지지율이 70%, 민주당 지지율이 50%인데 다른 정당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다당제를 기치를 걸고 당이 분당되는 걸 무릅쓰고 바른정당과 통합의 사활을 걸고 유승민도 일부 의원이 한국당으로 탈당하는 걸 무릅쓰고 통합을 하려고 한다. 어쨌든 변화에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거다. 근데 한국당은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있냐. 지지율 17, 15% 안팎인데 문재인 정권이 하루가 멀다고 포퓰리즘을 이렇게 내비치는데도 변변하게 대응도 못하고 있고 와신 상담 의지도 없고 혁신 의지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다른 정당과도 고립되고 있다. 그러면서 한 이탈리아 정치학자의 말을 빌어 이탈리아 정치만 아는 사람은 이탈리아조차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한 말을 홍 대표한테 들려줬습니다. 자기 논리와 도그마에 빠진 한국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들린다. 시대의 정신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당만 아는 홍 대표와 의원들이 새겨들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홍 대표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영입하겠다는 사람은 전부 안 하겠다고 다 발을 뺐습니다. 왜 안 하겠어요? 그 이유는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드먼드 버크 보수주의자들이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들먹이는 인물의 말을 했는데 변화의 수단이 없는 국가는 그 보존 수단도 없다 했는데 한국당이 변화를 거부하면 보존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당요. 힘을 모으자. 무조건 사람이 한 수십 번을 쏘고면 이제는 안 쏘가야 되는 겁니다. 한국당을 무조건 밀어줘서 문재인 브레이크를 걸자. 밀어준다고 브레이크 걸 놈들 같았으면 벌써 안 밀어줘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홍 대표 되자 말자 시청 앞에 머리 깎고 텐트 쳐라 하지 않았습니까? 안보 문제로요. 신경 안 씁니다. 북한하고요. 평화협정으로 가도요. 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배지 다 달고 지켜보고 있을 인간들이고 미군 철수가 되어도요. 그럴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 그만두고 목숨 걸고 싸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반성과 성찰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시대에 맞게 변화해서 내놓지 않으면요. 도와줄 필요 없어요. 다음에 또 집권하면 뭐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집권 없으면 한국당 없으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뭐 지금 문재인 정권에 브레이크 못 걸어요. 이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까? 지금 임종석 특사 문제만 하더라도요. 브레이크를 걸은 게 아니라 그런 척 하다가 더 사고를 만들었고 또 JSA 문제나 흥진호 문제나 뭐 하나 제천 참사 문제나 브레이크를 제대로 거는 게 있습니까? 사드 문제나 중국과의 산불부터 전시작전권 이양부터 뭐 하나 브레이크를 겁니까? 전술핵 재배치요 말만 해놓고 되는 게 뭐가 하나 있습니까? 지자체 선거 이기고 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당이 3등이 돼버려야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있고 지도부가 붕괴되어서 또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요. 저는 안철수하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유승민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요. 황장수는 그쪽에 가서 정치하려다 그럴까봐 이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에도 정치판에 걸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다만요. 제대로 망해야 제대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할 뿐인 겁니다. 한국당요. 반성하고 비전을 제시하라. 그러지 못하면 도와주면 안 됩니다.